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제주도의 도민과 수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도의 피해 상황 예측해보고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면인 이 바다인 제주에는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죠. 네, 당연히 수산업계 종사자도 많고 해양산업과 관련돼 있는 도민들도 많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반적인 예상인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내놓은 결과물을 보게 되더라도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연간 4,4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또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지출이 감소하면서 피해를 볼 거다.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제주도의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사실 이 바다 오염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민 건강 그리고 도민 안전에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 감안하게 된다면 그 피해 범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피해, 안전에 대한 피해, 그리고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이제 피해가 예상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제주의 문화유산인 해녀의 물질이 이제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해양 오염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속에서 직접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해양 투기가 된 이후에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한 4, 5년 이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해녀분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어떤 해녀업의 지속 가능성은 당연히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그에 따라서 해녀 문화라는 측면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는 대책본부 기능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말은 하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정부처럼 방류를 전제로 한 사후 약방문 아닌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후에 이미 해양 투기가 된 다음에 모니터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든가 보상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많고요. 사전에 무언가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한 사례는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라는 예산까지 좀 배정이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양한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이제 항의 행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제주도의 어떤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미약하게 보인다, 좀 미흡하게 보인다라는 측면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주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외교적인 권한을 떠나서 사실 이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여론을 결집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독립법인입니다. 그만한 역할, 그만한 행동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하게 하는 것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라는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차원의 목소리를 자꾸 내야 한다 이런 건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든지 이렇게 국제기구에 지자체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쨌든 제소라는 거는 국가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의견 같은 거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견서 같은 거는 충분히 발송을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어쨌든 이제 5월
17일 이후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G7 정상을 대상으로 해서 해고염수 해양 투기가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일종의 담화문을 내놓을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초대를 받고 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G7 정상회의 사무국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 또 G7 당사국들에게 직접 의견서를 보내서 이번 G7 정상회의 때 이런 내용으로는 절대 얘기하지 말아 달라라는 내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고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돼서 국익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어쨌든 해고염수 해양 투기라는 것 자체가 국익을 훼손하는, 특히 이제 국민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과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외교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충분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선회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G7 정상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라는 의견을 좀 모으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 독일 환경부 장관이 지난 16일이었죠. G7 회의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또 제주 지역 6개 야당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 6당이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의 해고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을 하고 대응기구를 설립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야당만 이제 힘을 모은 거죠. 네, 야당만 모았는데요. 어쨌든 야당 6개라도 모여서 이렇게 좀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점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국민의힘이 빠져 있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제주도 전역에 현수막을 걸었다시피 일본 방사능 괴담으로 약간 지금 문제를 폄훼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야육당 차원에서도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물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응기구를 띄운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 이런 부분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사전에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방법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태평양 전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특히 해양 생태계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각국 정부에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 자료를 보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어떤 환경 영향 평가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요. 거부하게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어쨌든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제소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서 잠정 조치도 요구하고, 또 잠정 조치가 요구되게 되면 관련 분쟁 해결이 끝날 때까지 해양 투기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 조치라도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너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양법에 따라서 이걸 좀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굉장히 협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양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용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로 삼게 된다면 당연히 해양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던가요? 네, 일단은 4차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앞으로 5차, 6차 보고서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차 보고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해양 투기 과정에 모니터링이 잘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니터링이 잘 안 돼가지고 해양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 핵오염수 자체가 문제다 아니다라는 평가를 한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본이 운영한다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성능을 검증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좀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걸 너무 뭐 당연히 그럼 일본에 문제가 없는 것이겠네라고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이 보고서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투기후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중에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의 섭취량을 제외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 생물체 내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다음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라든가 탄소 14를 빼서 추정 농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도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일본이요 IAEA에 굉장한 로비를 하고 있고 분담금도 지금 우리보다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일본처럼 IAEA 뭐 로비를 하거나 뭔가 좀 협조를 부탁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6월 해양 투기가 거론되는 마당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IAEA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로비를 한다고 해서 뭐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4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IAEA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국내 여론을 잘 결집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선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 IAEA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좀 직접 검토해서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거죠? 일단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검증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간이 얼마 돼버렸고요. 없어요. 이미 다른 태평양 도서국 포럼 같은 경우는 과학자 패널까지 활용을 하면서 사실 이미 검증을 끝난 상태고 검증 내용 자체도 이렇습니다. 편향돼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가 다시 재검증한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정말 필요한 조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지금 당장 잠정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결정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만 혹시나 이제 방류가 결정됐을 때 우리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대응은 뭐가 있을까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죄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모니터링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야 섭취 문제라든가 아니면 입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어쨌든 해양 투기가 되더라도 빠르게 좀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전에 막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2달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시간이 사실 짧지 않게끔 후회가 없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선제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후에라도 대응책을 잘 내놔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